23쪽에서 등록 면허세인데요.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그 세금에 대해서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먼저 봅니다. 그 법률적 근거가 세원이죠. 그 세원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예요. 그럼 여기에서 볼 때 등록 면허세 이렇게 나왔으니까 세자 앞에가 등록이죠. 등록 행위를 갖췄다면 등록 면허세를 징수하겠다. 이런 뜻으로서 이제 법에서 정해져요. 그래서 법에서는 등록이란 뭐다라고 정해집니다. 그 내용으로서 이 등록에 대한 내용은 등기부 을구에다가 먹물을 묻혔다면 등록 행위를 갖췄다. 이런 요로서 나와져요. 그럼 여기서 볼 때 등기부 을구니까 어느 쪽일까요? 소유권 외쪽이에요. 소유권 외쪽에 대한 내용을 먹물 묻혔다면 등록면허세로서 징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온 것이 바로 53쪽에서 1가로 등록이란 뜻이에요. 등록이란 뜻 볼 때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란 말은 소유권 외 걸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하면서 그 옆에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 나오죠.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게 취득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이 소유권 등기잖아요. 그럼 소유권 등기니까 어느 쪽을 말한 겁니까? 그걸 제외했으니까 을구 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구 쪽에다가 먹물을 묻혔다면 등록면허세로서 과세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안으로서 취득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대해서는 뭘로 과세냐면 취득세로서 과세해요. 그러니까 취득세로서 과세하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면허세는 제외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 나와주고요. 그리고 또 다시 거기에서 단서 봅시다. 단 볼 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으로서 1, 2, 3, 4 여기에 해당된 내용은 등록면허세로서 과세하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취득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로서 과세하지 등록면허세로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서 되는 건데 거기에서 왜 동그라미 1, 2, 3, 4에 대한 내용은 등록면허세로서 과세하겠는가를 볼 때에 이 내용은 취득세로서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로서 과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보죠. 동그라미 1번 보죠. 광업권, 어업권 취득. 이 취득은 원시 취득을 말합니다. 광업권, 어업권의 원시 취득은 취득세에서 100% 감면됩니다. 취득세에서 100% 감면되니까 취득세로서 과세하지 않았죠. 이 등록에 대해서는 뭘로 과세? 등록 면허세로서 과세하겠다. 이런 뜻이었고요. 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또 2번에서 외국인 소유 나오죠. 외국인 소유 것을 취득으로서 등기한다? 취득세 소유권 등기한다?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취득세로서는 과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외국인 소유권에 대한 내용으로서 등기한다. 그럼 여기는 등록면허세로서 과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문제 잘 나오지 않은 쪽이니까 또 나온다 하더라도 맞게 줄 거니까 요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3번 가죠. 3번에서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보니까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했죠. 그럼 취득세 과세했을까요? 과세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죠. 취득세 과세하지 않았어요. 이제 할 수도 없어요. 왜? 제척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럼 이때에 대해서 뭘로 과세하겠다? 등록 면허세로서 과세하겠다 이 뜻이고요. 또 다시 동그라미 4번에서 취득가액이 50만 원. 취득가액이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징수하지 않죠.
이 물건은 취득세에 징수하지 않았었고 이 등기에 대해서 뭘로 과세? 등록 면허세로서 과세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 가로 납세무 성립.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일반적 경우로서는 세원을 갖추었을 때 성립됩니다. 그럼 등록면허세의 성립 시기 이렇게 나온다면 등록면허세 세원이 세자 앞에 있는 등록이잖아요. 그러면 등록면허세의 성립 시기는 등록하는 때로 나옵니다. 등록하는 때. 이제 볼 때 등록면허세는 먹만 묻혔다면 등록면허세는 징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먹물 묻힌 거에 대해서 징수한다는 걸 보고 형식과세 그럽니다. 형식과세로서 먹물 묻혔다면 과세된다. 이 내용을 거기 박스에서 알려줘요. 박스에서 등록면허세는 형식적 요건인 등기 등록을 과세 요건으로 하여, 요건이란 말은 조건이란 말과 같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먹물 묻혔다면 징수한다는 얘기죠. 징수하여 그 명의자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엄격한 형식주의 또는 명의자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다. 이 말은 간결하게 등기부 을구에다가 먹물을 묻혔다면 그 묻힌 자에게 과세하겠다. 명의자가 뭘까요? 먹물 묻혀진 자이죠. 먹물 묻혀진 자에게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 알고 있으면 거기 옆에 있는 오른쪽 칸에 있는 박스도 알 수 있어요. 먼저 박스 읽어드릴게요. 등기 등록의 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여기까지 볼 때에 등기 등록이 나왔죠. 이 말은요, 먹물을 묻혔어요. 먹물 묻혔죠. 묻혔으면은 잉크는 말랐으니까 돌려주지 않습니다. 원인이 무효됐다 하더라도 잉크는 말랐거든요. 잉크는 말랐으니까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성립된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여러분들은 문장에서 등기, 등록이란 말이 등록면허세에 있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요. 무조건 과세. 이러면 되겠죠. 또 세금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로 과세? 6,000원으로서 과세다. 이런 일로서 하시면 아주 편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3가로 갑시다. 3가로에서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뜻만 알았으면 각기 세금마다의 납세 의무자 원칙은 구별이 가능합니다. 뜻에 대한 내용은 세원을 갖춘 자예요. 그럼 등록면허세에서 납세 의무자는요. 세원을 갖춘 자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등기, 등록, 한자. 한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등기, 등록, 한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먹물이 묻혀진 자예요. 이제 문장을 쭉 읽어보고 그 문장에서 누가 먹물이 묻혀졌는가를 보고 그 먹물 묻혀진 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하시면 딱 맞아요. 그 내용으로서 보죠. 첫 번째 점 보세요. 갑, 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 채권 확보일 위해 법원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 법원에서 갑의 명의로 등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갑이 이제 등기하겠죠. 그러면 납세면 누가 될까요? 먹물 묻혀진 자는 갑이 묻혀졌겠죠. 그러니까 갑에게 납세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져요. 또 다시 두 번째 점. 법원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의 촉탁에 의해서 그 전제로 소유권 보전 등기가 선행된 경우 여기까지 읽어볼 때 소유권 보전 등기가 선자가 먼저 선, 행자가 행할 행, 소유권 보전 등기를 먼저 할 때 그때의 먹물 묻혀진 자는요. 당연히 소유권 보전 등기자가 먹물 묻혔겠죠. 그래서 납세자는 소유권 보전
등기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록민원세에서 납세 문장 물어본다면 문장 읽어오면서 누가 먹물이 묻혀졌는가를 생각하고 먹물 묻혀진 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응용된 문장에 대한 이유로서 문장 쭉 가볼 때 땡땡권 나왔다면 납세 문장은 그대로 땡땡권자다 이러시면 돼요. 땡땡권자로요. 여가 저당권 그랬으면요. 납세 문장은 저당권자다 이러시면 되겠죠. 또 다시 쭉 가다가 땡땡권 나오면서 말소 말이 있어요. 소멸이죠. 소멸에 대해서 이익을 받은 자는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소란 말이 있다면 그때 납세자는 설정자인 소유자다 이러시면 돼요. 이러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시 문장을 쭉 가볼 때 글자가 엄청나게 적어지는데 거기 뒤에서 채권자 대위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있다 하면은 저는 여기서 채권자 대위란 말이 어떤 말인지 저는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민법이랄지 등기법에서 잘 알아요. 그럼 그 과목은 제 과목보다 훨씬 큰 과목이니까 하찮은 과목은 설명하지 못하고요. 포인트만 잡을게요. 포인트에 대한 이로서 채권자 대위 이 말이 있으면 끝말 가세요. 끝말에 대해서 납세자는 소유자다 이러시면 돼요.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뒷페이지 보세요. 54쪽 보세요. 54쪽에서 맨 위에 점 봅시다. 맨 위에 점에 대한 이유로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전세권, 가등기, 압류 등기 등의 해제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까지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했죠. 그러면 이건 지자체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이잖아요. 지자체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이니까 이때는 과세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끝났다면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고 다시 이제 거기로 또 연결해서 보니까 물론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 보전 등 일체의 채권자 대의 어떤 말이 있어요? 채권자 대의 이 말이 있으니까 끝말은요.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러면 여기에서 채권자 대의란 말이 없이 나온다면 그때는 뭘까요? 비과세. 되겠죠? 이런 의미로서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따라서 이제 문제로서 해보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1번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등록민호세 납세 의무자는 는자 앞에 있는 단어가 문제 키의 80% 이상이에요. 등록민호세 납세 의무자 물어봤죠. 물어봤으면서 여기에서 보니까 전세권 땡땡권 나왔죠. 그럼 납세자는요. 땡땡권자. 땡땡권자인 누구? 갑. 맞죠? 이건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3번 봅시다. 3번에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민호세 납세지는 는자 앞에 납세지 나왔죠. 문제 키는 납세지였고요. 해당된 세금은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 지방세니까 뒤에서는요. 물건 넣으면서 소재지 가야죠. 그런데 부동산 소재지 가야 되는데 주소지 다 틀렸죠.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에서 만약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 이전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병이다. 자, 여기에서 한번 갑으로부터 전세권 이전받아 이 말을 한번 빼보세요. 이 말을 가려보고 연결시켜봐요. 연결시켜본다면 병이 등기하는 경우죠. 그럼 먹물은 누가 묻힙니까? 병이 묻히죠. 납세는 누가 되겠다? 병이다. 맞죠? 이런 문제만 제발 나오게 비십시오.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7번 보세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
등록민호세 납세 의무자는 이때 납세자는요 근저당권이었으니까 근저당권자다. 맞죠? 9번 갑시다. 대부분 판례는 등기가 사후에 원인무효로 말소되면 등록민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다고 한다. 먹물 묻혔어 안 묻혔어요? 묻혔죠. 묻혔으니까 잉크는 이미 말랐어요. 말랐음으로써 돌려주지 않아요. 이미 성립된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11번 봅시다. 11번에 대한 내용이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기 등록이 아닌 것. 어권 취득에 대한 등록은요. 등록면허세 과세하죠. 그 다음에 외국인 소유, 선박에 대한도 이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로서 과세하죠. 그 다음에 또 3번에서 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취득세 제척기간이 끝났으니까 취득세는 과세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 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로서 과세입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였다고 했음으로써 이게 취득세 과세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등록은요. 등록면허세로서 과세. 그리고 5번에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이건 취득이죠. 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예요. 등록면허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은 거기서 5번 됩니다. 취득을 원인으로서 이루어지는 등기에 대한 내용은 뭘로 과세? 취득세로서 과세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연관 문제 가보죠. 12번. 갑 명의주택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 설정 등기한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보니까 땡땡권 나왔죠. 땡땡권이니까 뭐예요? 땡땡권자, 전세권자다. 맞죠? 그리고 전세권자는 을이 되겠죠. 을이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에 있으니까 12번 맞는 문장이고요. 3번 갑시다. 등록면허세에서 비과세. 비과세에 대한 이유로서 1번은 읽어보시면 아세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제는 상식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에 대한 이유로서 법원 척탁 등기. 법원 척탁 등기는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배웠을 거니까 저는 설명하지 못하고요. 그건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니은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 관청의 지번 변경. 이거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아니니까 당연히 과세하지 않는다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디귿에서 묘지 이거 등기하는 겁니까? 등기하지 않죠. 등기하지 않으니까 이건 과세하지 않는다로 됩니다. 이런 일로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상으로서 볼 때에 1번에서 무덤 나왔죠. 무덤 나왔으면서 뒤에가 쭉 가보니까 등록면허세죠. 등록면허세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맞죠? 2번 국가의 기속 조건을 취득한 부동산 등기. 이것도 과세하지 않겠죠. 이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국가에게 무상으로 주게 되면 국가 것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 또 3번에서 대한민국 정부 기관 등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정부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부과한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과세했죠. 그럼 당연히 우리도 과세한다. 라는 이로서 세 개 다 맞습니다. 답이 없어서 풀어준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56쪽으로서 가볼 때에 부가징수 방법. 등록면허세 부가징수 방법은요. 신고 나쁘다. 신고 나쁘다는 건 알 거예요. 앞에서 뭘 배웠냐면 배운 것이 확정 배웠어요. 확정을 배웠죠. 확정이 뭐였냐면
납세무 확정에 대한 이유로서 세금액 산정이에요. 세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신고, 하나는 결정. 또 뭔가 필이 안 오신 모양인데 그러면 앞 페이지 폈다가 다시 복습해 줄게요. 앞 페이지에서 6페이지 보시면 6쪽 보시면 2번에서 납세무 확정 나옵니다. 이 납세무 확정에 대한 내용이 세금액 산정이에요. 세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방법은 신고에 대한 내용과 결정인데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고요.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된 것이 결정입니다. 이렇게 신고, 결정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그 택하는 원인은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간결하게 구별점만 하시면 돼요. 보유만 적용되는 세금은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은 신고다. 이러시면 되죠. 그러면 그 밑에 표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는 신고, 등록면허세 신고, 재산세 보유니까 결정, 종합부동산세도 결정인데 종합부동산세에서 예외상으로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 나왔으면 그때는 납부기한, 즉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다. 신고하였으면 정부의 결정은 없는 걸로 본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신고기간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되고요. 양도소득세는 보유만 왜 세금이니까 신고죠. 신고를 택한 세금의 부과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 그래요. 신고 납부란 말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함으로써 납세무가 소멸되는 제도가 신고 납부입니다. 이를 택하는 세금은 신고를 택한 세금이니까 취득세, 등록 면허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서 보통 징수,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 플러스 결정. 지방세니까 지자체가 결정이니까 세액을 산정하여 고지서로서 징수하는 것이 보통 징수다. 이를 택하는 세금은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인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시 뒷페이지 가보세요. 56쪽에 대한 내용이 등록면허세죠. 등록면허세의 부과 징수 방법은요. 신고 납부다 이런 겁니다. 신고 납부니까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라고 법에서 신고 기간을 정해져요. 그 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에서 등기, 등록 이 단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시라겠죠. 하러 간다. 하러 간다니까 끝말은요. 신청서 접수 날까지 나와져요. 뒤에 보세요. 뒤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서 신청서 접수 날까지 나오죠. 그리고 또 이 접수 날까지란 말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또 다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등록면허세 과세 물건을 등록 후에 당해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그럼 보니까 후에 중과세율 적용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후발적 사유예요. 뒤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럼 며칠 될까요? 60일. 60일에 신고 납부 나옵니다. 조심하실 점. 가산세 제외. 이걸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냥 또다시 동문의 3번 보세요. 3번에 대한 이유로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물건이 부과 대상이 되었을 때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비과세, 맨 처음에는 비과세인데 후에 과세로 전환되죠. 후발적 사유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며칠 60일입니다. 60일이고 그리고 조심하실 점은 가산세 제외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잘 기억하십시오. 동그라미 4번에 대한 내용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가끔 가다가 틀리고 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 읽어드릴게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 여기서 하기 전까지란 말은 등록하러 간다는 거죠. 그럼 등록하러 가서 납부했어요. 그랬으면 신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등록하러 가서 납부했으면 당연히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된 것으로 본다. 그럼으로써 신고하였으니까 가산세 규정은 없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의미로서 나와주고요. 그리고 또 다시 밑에 있는 문제 풀어줄게요.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3번 문제 풀어줄게요. 3번 문제에서 등록민허세 신고 납부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등록민허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 납세지는 이건 납세지죠. 납세지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민허세 신고 납부 기간은 신고 납부 기간 물어보면서 앞에가 등록 이 말 나왔죠. 그럼 어떡해요? 신청서 접수 날까지.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에서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민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 당해 부동산이 추징 대상이 된 경우 후에 추가 징수하는 거죠. 후발적 사유에 대한 내용이니까 신고 납부는 60일.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맞죠? 거기에서 3번 맞습니다. 4번에서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민허세 신고 납부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30일이다. 틀렸죠? 며칠 될까요?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청서 접수 날까지. 그렇지 않으면 등록하기 전까지 가야죠. 5번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전세권, 가등기, 압류 등기 해지는 물론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 보존 등 일체 채권자 대위. 어떤 말이 있어요? 채권자 대위. 이 말이 있으니까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요. 과세.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그런데 비과세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연관 문제 4번까지 풀어줄게요. 등록에 대한 등록민허세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등록민허세의 등록이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한다. 맞죠? 1번 맞고요. 2번에서 등록민허세 과세 대상은 등록민허세 세원은 등기 등록이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등기 하려는 자는 과세 표준의 세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뒤에서 신고하고 납부한다. 맞죠? 신고 납부 기간에 대한으로서 등기 등록 이 말 나왔으니까 신청서 접수 날까지 아니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3번 맞고요. 4번에서 등록민허세는 수수료적 성격 있는 조세다. 먹물 묻혀주고 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물적 성격에 대한 이로서 수수료적 성격이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타인의 토지상에 지상권 설정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납세 의무자에 대한 이로서 거기서 지상권 나왔죠. 그럼 누가 할까요? 지상권자 됩니다. 소유자 틀렸죠. 답은 거기에서 5번 됩니다. 5번 되고 그리고 이 가로에서 등록민허세 세액 산정, 등록민허세 세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 세금이든지 세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제일 먼저 과세 표준을 결정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세율을 고함으로써 세금액을 산출한다. 만으로서 산출세액 이렇게 나와져요. 이런 나오므로써 여기에서 제일 먼저 보는 거 과표 가야죠. 자,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뜻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으나 뜻만 알고 있으면 각기 지방세에 속한 세금마다의 과세 표준의 원칙은 구별이 가능합니다. 이 뜻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는 때의 가액이에요.
그럼 이 내용 알면서 이제 아까 복습했던 내용과 같이 또 연계시켜 볼까요? 취득세에서 과세 표준. 취득세는 어떤 때에 과세입니까? 취득하는 때 과세죠. 그래서 취득하는 때의 가액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취득 시기의 가액이다. 같은 말로서 취득 당시 가액이다. 이렇게 나오죠. 취득 당시 가액. 그럼 연부 취득일 때 취득 시기가 연부금 지급일이니까 연부 취득일 때 취득세 과세 표현은 연부금 지급일 시점의 금액이다 라는 의미로서 연부 금액입니다. 연부 금액으로서 법전에서 나온 말은 매해 지급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금액 안에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신고하는 거죠. 신고하는 거니까 요 취득 당시 가액은요 신고가가 되죠. 신고가 뜻에 대한 내용, 여기 뜻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가액이다. 비교하여 큰 가액이다. 요 내용이 바로 신고가액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에 단위로서 국, 외, 공, 판, 법, 부 이렇게 나온다면 이때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가, 이 사실상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으로는 시가 편입과 비교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문장에서 국, 외, 판, 공, 법, 부 이 첫 글자가 아닌 다른 첫 글자로서 나온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로서 시가 편입과 비교해서 큰 가액이다. 이런 의미로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여기에서 등록면허세하고 연결시켜봐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어떤 때 과세입니까? 등록하는 때 과세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면허세에서 과세 표현은요. 등록 당시 가액이에요. 등록 당시 가액이다. 그리고 또 등록면허세가 신고하는 거니까 신고가다. 신고가. 신고가란 말은 시가 편입과 비교해서 큰 가액이다.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리고 국, 외, 공, 판, 법, 부로 나왔다면 그때는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됩니다. 그 사실상 취득가에 해당되지 아니한 나머지에 대한 내용은 뭘로? 신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조심하실 점이 여기 취득세는요. 취득 당시입니다. 시점 분석이에요. 등록면허세는요. 등록 당시예요. 이걸 조심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뭘 조심했냐면 거기서 한글 공부로서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셋째 앞에가 뭡니까? 여기 취득이죠. 이거 따라가는 게 돼요. 근데 안 따라오면 틀린 거예요. 또 등록면허세 어때요? 등록이죠. 이거 따라가야죠. 뭐였어요? 등록 당시. 그러면 그 내용으로서 구별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1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나오죠.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 등록 당시 가액 나와요. 거기 등록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 내용을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하여튼 글자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글자가 안 따라가면 틀렸다 하시면 돼요. 이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어렵다는 해외 시험에서 나왔어요. 이게 15회 시험이 가장 어렵다는 해외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왔죠. 등록면허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서 신고가액이다. 틀렸죠? 취득 당시 아니라 등록 당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따라가 됩니다. 그런 의미로 가지고요. 또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 취득하였을 때는 취득 당시 가액이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다. 틀렸죠? 뭘까요? 등록 당시. 등록 당시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는 시점이 취득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시점이에요. 등록 시점. 그럼 여기에 보면은 그때 밑에 보더라도 기억 보세요. 기억 보니까 신고가액의 시가 편익의 미달. 그럼 어디가 큽니까? 시가 편익이 크니까 끝말은요. 시가 편익되는 거죠. 어느 시점? 등록 시점이에요.
또 다시 그 밑에서 니은에 대한 이로서 밑에 있는 첫 글자 보니까 국, 외, 공, 판, 법, 부 나오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사실상 취득가인데 어느 시점? 등록 시점에 사실상 취득가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페이지 가봅시다. 가볼 때에 디귿 자산 재평가. 재평가는 누가 내면 법인이 합니다. 그럼 법인이 장부 작성하겠죠. 법인 장부 작성할 때 재평가된 가액으로서 적을까요? 아니면 재평가 전 가액으로서 재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 법인 장부에다가 기록할까요? 당연히 변경된 가액으로서 기록될 거 아니에요. 재평가가 다시잖아요. 다시니까 어차피 변경된 것으로 적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문장에서 볼 때에 재평가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변경된 가액이다. 변경된 가액. 그러면 그 문장에 대한 이유로서 속주를 다 암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동그라미 니을에서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이 단어가 둥너미너스에 있으면요 건당 6,000원 이렇게 썼죠. 자, 말소 등기란 말과 변경 등기란 말이 있으면 그때는 건당 6,000원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미음에 대한 이유로서 각 등기 등록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율. 자, 세율에 대한 내용인데 세율에 대한 내용은 끝에가 건자로 나온다고 할지 앞에서 가자로 나오면 세율은 전부 다 1000분의 2입니다. 0.2%예요. 1000분의 2로서 되는데 거기서 조심하실 점이 과세 표준을 조심하세요. 과세 표준. 그런데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 이미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배워서 이미 알고 있어요. 한번 볼 때요. 자, 저당권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에 대해서 왜 어느 목적으로서 등기할까요? 이 설정 등기에 대해서는요. 자기가 채권을 해소할 목적으로서 경매 신청하겠죠. 채권 해소할 목적으로서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에 대한 내용은 채권 금액,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다 이 나와져요. 여러분들이 이건 등기부에서 배웠으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조심하실 점이 여기 가압류, 가처분 이걸 조심하세요. 왜 그러냐면 가등기가 있어요. 이 가등기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쪽이에요. 소유권 쪽이니까 이 가등기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 가액입니다. 부동산 가액이다. 이걸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 자, 여기에서 볼 때 여가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내용은 채권 금액이죠. 이제 문제를 낼 때요. 여러분들 눈을 속여요. 눈을 속이는 것을 어떻게 속이냐면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은 채권 금액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앞가자와 뒷가자에 의해 가지고 요 가등기 가자가 요 중간에서 묻혀요. 묻히면서 채권 금액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여기에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이다 라는 것으로서 구별시키면 될 겁니다. 이런 일로서 구별시키고요. 그리고 또 전세권은 어느 목적으로 설정 등기하냐면 자기의 전세금을 해소할 목적으로서 설정 등기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 후에 적어진 금액은 전세 금액이다. 이 나와져요. 이런 일로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지역권. 여러분들이 등기법 배울 때 지역권에 대한 일로서 승역지, 요역지 이런 일로서 배우는데 요역지를 따라갑니다. 요역지에 대한 일로서 따라가니까 이제 요 내용이 승역지가 아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연상하세요.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빨 주시게 연상하시면 돼요. 요지.
이런 인사하면 되겠죠. 요지. 지역권 나왔으면 요지다. 이렇게 하면 더 훨씬 더 편하시겠네요. 이런 일로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임차권. 임차권에 대한 내용은 달세라고 생각하세요. 달세다. 달세니까 이제 고상한 말로는 올 임대차 금액이죠. 올 임대차 금액이다. 여기 임차권에 대한 월세다 하면 딱 맞아요. 월세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임차권에 대한 내용은 보증금이 아니란 거죠. 월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월세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다시 이제 문장에서 이어 나왔어요. 나온 것이 전세권 말소 이 말 나왔어요. 그럼 어떨까요? 여기서 어떤 말 보였어요? 말소 이걸 보였죠. 이걸 보니까 건당 6,000원 그럼 되겠죠. 말소란 말이 없을 때 일어난다는 거죠. 또 토지 지목 변경 토지 지목 변경 등기 이랬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가 나왔어요? 변경 등기 이 말을 쓰니까 이때는 뭘로? 건당 6,000원 이런 일로서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오른쪽 칸 보세요. 오른쪽 칸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점으로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상속 원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1000분의 8. 또 그 밑에서 증여 원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1000분의 15. 그리고 그 밑에서 유상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1000분의 20. 그 밑에다가 적으세요. 적는 거. 유상 플러스 주택 이렇게 하고 취득세 표준세율의 50% 2분지 1로서 세율이 정합니다. 이런 일로서 적어주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아까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쪽이겠습니까? 소유권 외 쪽이었습니까? 소유권 외 쪽이었어요. 소유권 외 쪽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상속 나오면서 소유권 등기잖아요. 이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요.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려줄게요.